수열의 극한 두 번째 소단원 급수 나가보도록 할게요. 우선 급수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넘어가자. 일단 급수가 무엇이냐면 급수는 한마디로 말해서 수열의 합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 그럼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보자면 어떤 수열 AN이 주어져 있다. 이때 A1부터 쭉 더해줄 거야. 어디까지 더할 거냐면 AN까지 더하는 게 아니라 무한히 더해줄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어? 시그마의 기호로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겠지? 이때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고 써주면 돼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거야, 그러면? AN이라는 수열에다가 1부터 무한대까지 넣어서 첫째 항부터 무한히 더해줄 거예요 라는 의미를 갖게 되겠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급수라고 얘기할 거야. 이것을 바로 급수라고 얘기하겠다. 그럼 얘는 무한대까지 더했으니까 무한합이 되는 거거든. 그럼 이때 무한합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 이 무한합의 수렴이 중요한 거야. 과연 수렴할지 발산한지가 우리가 궁금한 거거든. 그럼 그러려면 우리가 뭘 정의를 해줘야 되냐? 부분합이라는 것을 정의를 해줘야 돼. 그럼 부분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A1부터 AN까지 더한 것을 부분합이라고 할 거야. 제1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을 우리는 부분합 SN이라고 두겠다. 그럼 조금 더 정확하게 밑에다가 써볼게. 급수의 부분합이라는 것은 SN이라고 둘 것이고요. 얘는 A1부터 쭉 더해서 AN까지 더한 것이고 얘를 시그마로 표현해 본다면 이때의 첨자는 n이 아니라 다른 문자로 놔야 돼. 그래서 K라고 둘게. 그럼 K는 1부터 AK, 얘는 n까지의 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줘야 될 용어는 두 가지예요. 급수와 급수의 부분합, 이렇게 두 가지 용어 알아줘야 되고 SN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거 반드시 알아줘야 돼.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무한합의 수렴과 발산이야. 자, 급수의 수렴과 발산. 급수의 수렴과 발산에서는 딱 지금 선생님이 굵은 글자로 적는 이 부분만 딱 기억해 주시면 돼요. 뭐냐면 급수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는 것의 수렴은 뭐랑 똑같냐면 부분합 SN의 극한의 수렴이랑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급수의 수렴을 살펴보겠다라는 것은 부분합 SN에서 극한의 수렴을 살펴본 다음에 이 급수의 수렴을 판단해 주겠다라는 거야. 둘이 똑같은 의미를 가지니까. 그럼 왜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지도 궁금하지 않겠어? 자, 이 이유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유 한번 볼게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는 급수를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진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들이 이거를 잘 기억을 못하거든. 자,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줘야 돼. 의미를 기억해야 되는 거야.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 ak라는 것이 있는데 얘가 지금 첨자가 k로 바뀌었어요. k는 1부터 n까지 합이라고 했고 근데 이때 n을 무한히 보내겠다. 그럼 결국 왼쪽에 있는 의미랑 똑같지 않겠냐는 거야. 똑같겠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우리가 다시 써서 어떻게 쓸 수 있어? 얘가 뭐랑 똑같아? SN이랑 똑같지. 해서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라고 쓸 수 있겠다는 거야. 얘는 지우고. 그러니까 결국 얘랑 똑같으니까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넘어갈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급수에서의 수렴을 살펴보고 싶다. 다른 색깔로 써야겠다. 중요하니까.
얘의 수렴을 살펴보고 싶다라는 것은 결국 이 SN의 극한의 수렴성을 살펴보면 되는 거고, 이때 수렴하는 값을 S라고 둔다면 우리는 어떤 얘기까지 할 수 있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값이 S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는 거야. 결국 이 S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급수의 합이라고 말할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급수의 합을 구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뭘 계산하는 거라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다? 여기다. 여기가 우리가 실제로 계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린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첫 번째, 부분합을 구해줘요. 극한을 씌워주면 돼요. 자,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예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분의 1. 이거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세요 라는 문제야. 자, 그렇다면 우리는 급수의 수렴을 밝히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지? 부분합의 극한을 보라고 했어. 그래서 급수가 주어져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야? 부분합이야. 부분합 SN을 먼저 볼 거예요. 그럼 부분합 SN이라는 것은 다시 써서 어떻게 쓸 수 있다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쓸 수 있다고. 근데 이 문제에서 AK는 뭐야? 이게 지금 AN이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AK는 뭐겠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로만 바꿔주면 되겠지. 이거를 우리가 계산해주면 돼.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지, 우리? 어디서 많이 봤죠? 수원에서 부분합에서 봤어. 부분합 뭐였어? 분모의 곱이 주어져 있을 때 얘는 B에서 A를 뺀 것 분의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거였지. 그래서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줘야 돼. 그래야 안 헷갈려요. 그래서 여기가 A분의 1, B분의 1 이렇게 되더라. 그럼 똑같이 적용해서 한번 여기 문제 풀어본다면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얘가 지금 큰 거다. 그치? 그래서 K 플러스 1 빼기 K분의 1 하고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써주면 돼. 이때 여기 KK 없어질 수 있겠네요. 해서 다시 쓰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이거 원래는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는데 지금은 선생님이 강의니까 한번 보여줄 거야. 근데 너네는 그냥 한 번에 계산해도 돼.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 1부터 넣어서 1 빼기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가 지금 K에다가 1 넣은 거야. 그 다음에 더하기 이 K에다가 2 넣어볼게요. 그러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하고 이번에는 K에다가 3 넣어볼게요. 그러면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제 눈치챘지? 앞뒤 사라지는 거 눈치챘을 거야.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안 쓰고 n을 마지막으로 넣어볼게요. 그래서 k에다가 n을 넣어주시면요.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다. 자, 그러면 계산해서 앞뒤 한번 사라져 보겠습니다. 앞뒤 사라지면 결국 남는 것은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만 남겠다 이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뭐 해야 된다 했지? 자, 살짝 위로 올라가 볼게. SN 계산해 준 다음에 뭐 하라고? 두 번째 리미트 씌워주면 돼. 자, 리미트 한번 씌워보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요거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럼 그대로 우리가 SN 구한 거 넣어주시면 됩니다.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계산해 주면 여기가 결국 어디로 가? 0으로 수렴하겠지? 해서 답은 얼마? 1이야. 그러면 지금 뭐가 수렴해? 부분합이 수렴하는구나. 따라서 뭐도 수렴하는 거구나. 따라서 급수도 수렴하는구나. 그럼 우리는 어떤 결론 내릴 수 있다고? 이 1은 급수의 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됐죠? 별로 안 어렵지?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부분합 구하시고 두 번째 부분합의 극한 씌우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엄청나게 또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야.
뭐냐면 몇 번째야? 세 번째인가? 세 번째. 여기다 적어갈게. 세 번째. 급수와 수열의 극한값 사이의 관계. 이것은 이제 무엇이냐? 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어떤 급수가 주어져 있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는 급수가 주어져 있는데 얘가 이제 수렴한대. 얘가 수렴한대.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여기 주어진 일반항 보이시죠? 여기다가 극한을 씌울 거야. 얘가 0으로 수렴한다. 이때 중요한 거는 단,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럼 이유 한번 살펴보자. 이유. 왜 그러냐? 우선 급수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급수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우리 앞에서 했잖아. 뭐가 수렴한다? 부분합이 수렴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급수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다시 써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부분합이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부분합이 수렴한다는 것은 이 수렴한다는 것 자체를 수렴 값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수렴한다고 했으니 얘를 어떤 s라는 값으로 놓을 수가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이용할 거냐면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가 이용됩니다. 내가 밝히고 싶은 건 결국 무엇이야? 내가 밝히고 싶은 건 결국 an이 0으로 가는 걸 밝히고 싶은 거지. 근데 나한테 주어진 건 sn이 주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아이디어는 무엇이냐면 an이라는 것은 sn에서 sn-1을 빼면 되더라. 이때 n은 2보다 클 때만 사용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를 생각해 볼 거냐면 그럼 결국 sn-1은 또 어디로 수렴해? s로 수렴하겠지. 이거 여기 첨자가 지금 n과 n-를 바뀌어도 s로 수렴한다는 거 알고 있죠? 극한에서는 앞에 건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결과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끝은 똑같겠다. 그래서 s로 수렴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주어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한번 해볼게. 그럼 리미트 an이라는 것은 이 주어진 아이디어 때문에 어떻게 쓸 수 있겠다는 거야? sn 빼기 sn-1이라고 쓸 수 있겠다는 거야. 그러면 sn과 sn- 둘 다 수렴하기 때문에 얘네 둘 다 수렴하지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극한을 쪼개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sn 빼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라고 쓸 수 있고 이때 극한값이 s라고 했으니 s에서 s 빼주면 얼마야? 0이잖아. 따라서 리미트 an이 0으로 간다고 말할 수 있겠다는 거야. 결론 이거다. 해서 어떤 급수가 수렴하면 그것에 대한 일반항의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하더라. 이게 이제 문제에서 많이 쓰입니다. 자, 단 이제 주의할 점은 무엇이냐면 반대는 성립하지 않아요. 이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극한값이 0이라고 했을 때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자, 주의할 점. 이것의 역인 리미트 an이 0이라고 했을 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한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겠다라는 거야. 없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한번 발레를 한번 들어보자. 자, 발레. 어떤 발레가 있냐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분의 1 이거를 우리가 계산을 해볼 거야. 우선 먼저 이거부터 한번 조사해 볼게. 리미트 an을 한번 씌워봐. 그러면 얘가 이제 an이라고 했을 때, 요 놈이 이제 an이라고 했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플러스 1 분의 루트 n 그럼 뭐야? 무한대분의 1 꼴이니까 0으로 수렴하지. 그래서 우선 얘는 지금 만족해. 그럼 얘가 지금 만족하지 않는지를 보여야 돼. 그지? 얘는 만족하지 않는지 보여야 돼. 즉 발산하는지 보이면 되는 거야. 그럼 요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sn 한번 구해 봅시다.
얘가 수렴하는지 보이려면 결국 부분합 구해줘야 된다고 했지. 그래서 부분합도 생각할 거야.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루트 k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k 분의 1로 바꿔.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유리화 시켜줘야 되겠죠. 유리화 시켜서 자 암산해봐. 밑에 분모는 k 플러스 1 빼기 k가 되는 거니까 1로 없어지고 루트 k 플러스 1 빼기 루트 k가 되겠지. 그럼 얘는 이제 다시 쓰면은 1부터 넣어봐요. 그러면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여기가 지금 k에다가 1 넣은 거고 그 다음에 k에다가 2 넣어보자. 그럼 루트 3 빼기 루트 2 그 다음에 k에다가 3 넣어보자. 그럼 루트 4 빼기 루트 3 쭉쭉쭉쭉 어디까지? n까지 해볼 거예요. k에다가 n 넣어보면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까지. 그러면 지금 봐봐. 어떻게 없어져? 요 순서 바꿔서 써줘? 다시? 이렇게 써보면 더 보일라나? 앞뒤만 바꿔서 쓰는 거예요, 지금. 자, 앞뒤만 바꿔서 쓰는 겁니다. 루트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 여기까지. 그럼 앞뒤 사라지죠? 앞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극한 씌우시면 되겠다. 그럼 SN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 그럼 뭐야? 무한대 넣어봐. 뭐야? 무한대 넣으면 발산하잖아. 그럼 얘가 수렴한다는 거야? 아니지. 따라서 주어진 급수는 뭐 한다? 주어진 급수는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길 만족하지 않잖아. 그래서 요거 발레 정도 하나는 외워주시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뭐는 성립한다? 대우는 성립한다. 그래서 대우는 이제 뭐가 되냐면 이 명제의 대우는요. 자, 아까 명제가 뭐였어? 위에 지금 사라져서 없어졌지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하면 리미트 an은 0으로 수렴한다. 요게 이제 명제였거든. 요거의 대우는 뭐야? 자리 바꿔주면서 부정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아니라면 얘는 수렴하지 않는다. 그럼 수렴하지 않는다의 반대말은 뭐야? 발산한다 라고 얘기해주면 돼. 그래서 이거의 이름은 있어. 이 명제 이름은 이제 뭐냐면 발산 판정법이라고 하기도 해요. 왜 발산 판정법이냐면 결국 AN을 조사했을 때 얘가 0이 되지 않으면 발산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발산 판정법이라고 얘기하기도 해. 됐죠? 자, 그럼 이제 다섯 번째 성질. 다섯 번째가 아니고 지금 세 번째 했지? 그럼 네 번째. 네 번째에 대한 내용은 별로 어려운 거 없어. 뭐냐면 급수의 성질이야. 근데 급수라는 건 결국 이제 뭐냐면 무한합이거든. 그럼 결국 극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렴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어야지만 성질이 성립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래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어떤 급수가 주어져 있어. AN과 BN이라는 급수가 주어져 있는데 이때 얘네 둘 다 모두 다 수렴해야 돼. 그리고 그것의 합을 S와 T라고 둔다면 우리가 첫 번째 성질 어떤 게 성립하냐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CAN 이때 C는 상수예요. 이랬을 때 C를 앞으로 빼줄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때 이거의 값이 무엇이다? S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CS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상수 배 말고 합도 가능하겠다는 거예요. 합도 가능하고 또 뭐도 가능하겠어? 차도 가능해. 그래서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풀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 이렇게 나눠 쓸 수가 있기 때문에 s 풀마 t라고 쓸 수 있겠다. 결국 뭐뭐가 성립한다? 상수 배일 때도 성립하고 그 다음에 합과 차일 때 성립하는데 단 주의할 점은 뭐예요? 뭐는 성립하지 않겠어. 당연히. 곱은 성립하지 않겠지. 이거는 ST가 아니다. 곱 그리고 나눗셈일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은 여기까지. 이제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